네,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과 함께합니다.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관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소비자원 인재교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이 대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취업 준비생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최대한 저희 기관 소개와 채용 계획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관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로는 정책 연구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 및 종합 시행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거나 소비자 기본법 등 소비자 법령 재개정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법령, 제도를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소비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 광고를 감시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비교 정보를 생산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제거래 시장조사 및 피해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업무입니다. 소비자 단체나 사회적 배려 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래 세대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일회용품 줄이기나 노쇼 근절 등 대국민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의식 개선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 안전 및 시험 검사 업무입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수집된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함 및 불량 제품을 제거하고 해외 리콜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내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검사를 통해 소비 생활과 밀접한 상품 관련 안전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원내의 시험 검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흔히들 소비자원 하면은 민원 업무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업무인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업무입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처리하고 상담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에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에서도 합의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2022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시험연구직, 연구직으로 나뉘고 인원은 3년 평균 인원을 계산하였을 때 매년 44명 내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일단 올해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2020년도 분야별 모집 인원입니다. 해당 내용도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나 일반 전형을 포함해서 29명 정도 채용 예정이고 연구직은 2명, 시험연구직은 분야별 1명씩 5명 채용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일단 모든 전형 단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는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직에서 일반 전형은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공계나 변호사, 회계, 약학 등은 분야에 따라서 관련 분야 지식 및 자격증 등을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법학, 소비자학, 경제학,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연구직은 기계나 전기화학 등 채용 분야별로 관련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대사항인데요. 최종 합격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지역 인재는 서류 전형 만점에 3%를 부여하고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인 이전 지역 인재는 서류 전형 만점에 5%를 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원 전년도 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류 전형 만점에 5%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는 3%를 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도 해당 사항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용 절차인데요.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교육사항 40%, 자격 및 경력 각 10%, 자기소개서 40%의 비중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저 점수는 60점이고 50배수 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합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흔히들 NCS 시험으로 볼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평가 20%, 전공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평가는 40%, 논술은 40% 비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저 합격 점수는 없고 총 5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는 실무와 최종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으며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합격 및 예비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는 허들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형 단계별 점수 및 순위가 다음 전형 심사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전형별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육사항은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사항을 적을 수 있으며 분야는 사회조사 및 통계, 소비자 관련법, 경영경제, 기타 직무 관련 분야로 총 4개 분야별 최대 5과목씩 입력 가능합니다. 자격사항에서는 법률이나 회계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격증을 적어주시면 되고 경력사항에는 근로계약이나 금전이나 본수를 받고 진행한 경험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기 전형인데요. NCS 시험이라고 불리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유형별 시간관리 및 반복 연습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시험인 직무수행능력평가는 경영, 경제, 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서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시사 이슈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안심밴드 착용 관련한 찬반 의견, 21년에는 양극화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작성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인데요.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이 하루에 모두 진행되고 주로 경험 사항이나 상황 면접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 한국소비자원 업무나 시사 관련 질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전에 저희 기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업무나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간 및 2020년도 채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채용 설명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입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8년도 상반기에 입사해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네, 저희 많은 그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또 채용 담당자분들께서 채용 설명 함께 하시는데요.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경험이나 또 경력 사항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의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어떤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한 것들을 전공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단 저희가 일반직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력이라던가 전공을 절대 구분을 두고 있진 않고 실제로 면접이나 뭐 필기나 서류 모든 전형에서도 전공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든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교육사항 부분에서 최대한 그 직무 관련된 교육사항이라던가 뭐 경영경제 관련된 교육사항을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부족하신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업교육으로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 보면 보거스님께서 교육사항에 있어 소비자 관련법 분야의 경우는 직업교육은 없습니다. 학교 교육으로 이수가 되지 않으면 혹시 어떠한 교육을 들으면 좋을지 팁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꼭 소비자 관련법이라고 해서 뭐 소비자 기본법이라던가 관련 법들을 수강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민법이라던가 다른 법 종류의 교육들도 다 적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만약에 학교 교육에서 들으실 수 있으시면 수강해 주시면 좋고, 이외에도 뭐 직업 교육이나 외부 온라인 교육으로도 법 종류의 교육을 많이 들어주시면은 다 기재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채용 담당자님께서는 또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걸 좀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우연히도 소비자학과를 전공하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회사에 들어보니까 소비자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어. 않았고 뭐 경영이나 경제나 뭐 이공계 쪽 그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꼭 소비자학과만 소비자원에서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 꼭 소비자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사실 입사 후에도 충분히 네. 직무를 수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가장 많은 것 중에 사실은 채용 설명회에서는요. 실제로 채용 계획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채용 네. 계획이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네, 저희 아직 올해 채용 계획은 정확히는 나오진 않았는데 앞에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고는 한 7월 중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원 같은 경우도 한 44명 내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어가지고 네, 일단 올라오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계획은 7월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네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7월에 나오는 공고를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인원 한 44명 정도를 네, 내외에서 지금 네.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채용을 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전과 좀 달라진 채용 제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전에는 서류 전형에서 30배수만 합격을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50배수까지 늘려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네. 정보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필기를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또 우리 한국 소비자원의 필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또 직접 하셨던 노하우라든지 또 가능한 공개 가능한 선에서 또 어떤 필기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험에서도 시사 상식이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논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사 쪽 이슈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원에 있는 보도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평소에도 시사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신문이나 이런 거를 읽고 준비를 한다면은 필기 전형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필기 전형 논술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채점 기준은 일단은 대부분 뭐 찬반 논거를 들어라라는 식으로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근거를 잘 작성을 했는지 일차적으로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양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종이는 계속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지만 너무 짧게 쓰거나 그렇다고 너무 길게 내용을 많이 쓴다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읽는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막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들이 요즘에는 사실 공개가 많이 돼 있잖아요. 뭐 기출 문제라든지 등등.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원의 최근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질문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도 혹시 직접 들으셨어요? 면접 보실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봤을 때 최근에 배추값이 올랐는데 배추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네. 네, 면접에서 질문도 굉장히 창의적인데 네.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때 뭐 김장철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야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다대다 면접으로 좀 보셨어요? 네, 저희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고 주로 있습니다. 어떤 답변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던가요? 기억나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사실 네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오래전이죠. 네. 네, 지금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최근 이슈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알아야 하는데 또 이 정보들을 또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또 한국 소비자원에 관련된 뭐 기관의 정보라든지 최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채널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현재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원의 정보를 많이 좀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브이로그도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리기도 하니까 업무나 그런 요즘 이슈에 대해 파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면접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 순간에 순수 소녀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면접에서 강조를 해야 하는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의사소통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민원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기관을 대응한다거나 부서 간 협업하는 일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뭐 회사에 이런 점을 기여하겠다라고 어필을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면접에서 주의할 점도 알려주셨고,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시네요. 지방 지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지방 지원은 서울, 경기, 뭐 수도권 지원을 포함해서 10개 지원이 있는데 각 지원에서 피해 구제 업무라고 해서 민원 업무를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지방의 단체라던가 뭐 사회배려계층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전형이 다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일반직 영남, 뭐 일반직 광주, 강원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전형을 채용을 하긴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채용을 할지는 아직은 계획이 나오지 않은 네, 상태입니다. 아직은 계획이 네.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웅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역 이전 지역 인재와 양성 평등 채용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전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20년도 전에는 2020년도 전에는 충북 지역만 좀 해당이 됐었는데 20년도 이후부터는 충남이랑 대전, 세종까지 다 확대를 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류나 필기나 면접 전형에서 성별을 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평등 비율을 지키기 위해 뭐 노력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저희 기관 자체 비성비도 1대1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블라인드다 보니까 사실 네. 성별에 대한 것들은 네. 또 아니면 어렵죠.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네, 인정되는 직업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저희가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야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경영경제나 뭐 사회조사나 통계 분야 그리고 뭐 직무 관련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회조사나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계학 쪽이나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딸 수 있는 직업교육 등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영이나 경제 부분에서는 뭐 회계나 이런 쪽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앞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복 질문들이 되실 수 있는데, 뭐 홈페이지에 공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윤호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소비자원의 유튜브라든지 SNS 또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유튜브라든지 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정보 이어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런 질문 있습니다. 시험 연구직, 일반직은 기사 자격증 몇 개까지 가점이 인정이 될까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도 그 유사한 학력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분야별로 해당되는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한다기보다는 그 점수를 그냥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별도로 가점을 드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가점은 네. 확실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령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40대도 신입으로 입사한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혹시 신입 최고령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공개가 좀 가능할까요? 이 부분. 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최근 입사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 30대 후반 분들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내에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다른 곳으로 다니시다가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좀 30대 후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긴 하거든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면접이든 필기든 서류든 다 나이는 알 수 없어서 들어오신 다음에 나이를 알 수 있는데, 다들 젊어 보이셨긴 했지만 들어오시고 네. 나니까 생각보다 30대 후반 분들도 많으시고, 네, 저희가 나이로서 뭐 면접 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블라인드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연령이 실제로 내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나이인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보고 있지 않으니까 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정말 우리 소비자원도 역시나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인턴 하시는 분들은 인턴 경험이나 대외 활동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입사를 많이 한다 이런 그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실제 그런가요? 저희가 인턴 하셨던 분들한테 다 가점은 드리고 있진 않고, 그 전년도 인턴 중에서 우수 인턴으로 선발된 네.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 조금 유리는 하실 수 있는데, 뭐 면접에서도 직접 인턴분이 들어오신다 해도 저희가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매기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인턴 출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많이 뽑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일반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일단 평가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채용 담당자님께서는 혹시 인턴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한국소비자원은 아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 한 6개월 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경력들을 쌓기에 그 인턴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한국소비자원에 인턴을 하지 않아도 입사가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웅님께서 이전 지역인지 서류 가점과 우수 인턴 가점이 둘 다 5%인데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 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복 적용이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PT나 토론 면접도 혹시 지금 보고 있나요? 저희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PT나 토론 면접은 별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있지 않나요? 네. 아까 제가 그 채용 설명할 때 보니까는 논술 시험에 대한 것들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논술 시험은 네. 필기 전형에서만 보고 있고, 네. 면접 때는 뭐 PT라던가 토론 면접은 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PT나 토론 면접은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수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법학 관련 교육 사항이 없으면 많이 불리할까요? 사실 저도 아무래도 소비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법학이라던가 경영경제학 쪽 부분에 교육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 교육이 부족했는데도 뭐 다른 비중이 높았던 자기소개서 비중이라던가 뭐 경력사항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탄탄히 채웠더니 서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사항 점수를 많이 못 채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아까 50배수 이상으로 이렇게 합격을 네.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필기라든지 그 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을 감사하게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젠디님께서 실제로 해결했던 소비 피해자 구제 사례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는 입사 한 3년 반 됐지만 민원 업무를 담당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제 동기들이라던가 다른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소비자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민원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런 사업자라던가 그 소비자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합의 공고를 이뤄냈을 때 보람이 너무 차다고 보람차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업무라고 해서 다들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반직 신입으로 그냥 생 신입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원을 해결하는 그 과정은 사실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노하우 또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함께 하시면서 또 굉장히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이 좀 있으셨습니다. 네, 같이 좀 들어볼게요. 와, 한국소비자원도 이렇게 질문 많으실 줄 아셨죠?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물론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종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 그쵸? 현재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이슈가 무엇일까요? 흰 님께서 어, 물어보셨습니다. 음.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원래는 소비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을 해왔다면 요즘에는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강화를 해서 소비자의 피해나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쪽도 지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들한테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 피해나 상담이 많이 발생하는 건수들을 좀 제공을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사업들도 보도자료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정보들을 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나 또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정말 이게 또 시시각각 계속 바뀌잖아요. 사업 이슈 부분도 꼭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어요. 일반직 신입으로 들어가면 보통 어떤 팀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이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저희 일반직 신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신입 직원 교육을 2주 정도 받게 되는데 그 교육 동안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듣고 나신 다음에 수요 조사를 적으실 수 있는데 물론 그 본인이 희망한 부서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서별 뭐 인원 상황이라던가 그 수요 조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담당관께서도 입사를 하실 때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경험이나 또 다양한 경력들을 녹아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윤호님께서 자소서 또는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소비자 상담을 직접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국소비자원에 입사는 하기 전이니까 그 이제 소비자 단체나 지자체에도 소비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직접 봉사활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 한 달 정도 소비자 상담 봉사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자체가 자기소개서에도 충분히 녹일 수 있었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소비자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지 생각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찾아보셔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소중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그 아는 것 이상으로 뭔가 내가 특히 느낌이나 또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꼭 소비자원의 인턴이나 뭐 이런 방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관심만 갖고 있다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또 비슷한 직무의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런 말씀. 가는 남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을 다니시는 입장에서 다른 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좋다라는 장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기관 자랑을 마음 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기관은 조직 문화가 정말 좋다는 점인데요. 네. 실제로도 뭐 직장인 플랫폼인 뭐 블라인드라던가 그런 뭐 잡플래닛이라던가 이런 플랫폼에서도 저희 기관은 조직 문화가 되게 좋은 기관으로 평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도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복무 관련된 부분에서도 눈치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네, 조직 문화가 정말 좋은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신입사원분들께는 정말 좋은 정보가 또 가고 싶은 기관, 더 가고 싶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함께 하시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사 담당자 또 채용 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한국소비자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키워드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쓰면 네, 직접 될까요? 작성 한번 네. 해보시고 직접 설명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저희가 한 기간 모두 모시고요. 여러분들께 채용 설명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채용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직접 인사 담당자분들, 채용 담당자들에게 궁금한 사항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시고 또 답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성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 소비자원은 소망이다라고 네. 적어봤는데요.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준비된 것 같나요? 준비하셨나요? 네. 났나요? 네. 일단 제가 소망이라고 적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희 기관 캐릭터 이름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망을 적어봤고 두 번째로는 저희 기관이 올해도 소비자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소망을 적어봤고 마지막으로는 또 새해이기도 하니까 취업 준비생분들이 취업이라는 소망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바람에서 소망을 적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국 소비자원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실제로 또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또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인사 담당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요 한국 소비자원의 채용 설명에 함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